한국고용정보원에 관련돼서 문제점을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채용 관련돼서. 일단 먼저 한국고용정보원의 연역을 보게 되면은 1979년도 노동청 소속으로 국립중앙직업안정소로서 개설을 하게 되고 2006년 3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고용정보 인프라 선도기관의 틀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마련했는데 추후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인프라 선도기관이 아니고 앞으로 보면은 비리 선도기관으로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 물레동에서 이체하고 있다가 2014년 11월 11일 날 충북 진천 혁신도시로 이전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초대 고용정보원장이 권재철 원장입니다. 아시죠? 예.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노동비서관을 했고 대통령 자문위원 일자리위원회를 했습니다. 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이셨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영구직 초빙 공고라고 하나 뜹니다. 영구직 초빙 공고 이게 이제 발단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데 이 고용정보원에서 영구직 초빙 공고가 뜨면서 영구직도 뽑고 일반직도 뽑게 되는데 이게 이제 특혜 채용 시비가 이제 걸리면서 2007년 4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시 정진섭 위원에 의해서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의혹 제기 첫 번째가 한 명이 응모해서 한 명을 뽑으셨습니다. 그 뽑힌 직원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문준용을 말한다. 문준용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다 생략하고 정진섭 위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를 뽑아달라고 이력서를 낼 때는 굉장히 잘 씁니다. 자세히 쓰고요. 뭐 고등학교 졸업했고 육군 입대 전역 어디에 상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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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이력서에 보게 되면 문준용 군의 이력서에 보게 되면 어느 대학을 들어갔다 어느 과를 갔다는 말조차도 없고 이게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세입니까? 라고 의혹 제기를 한번 합니다. 이력서 좀 보여주시게 되면은 대학 들어간 것 나온 것도 내용도 없습니다. 보셨죠? 이렇게 알고 계시죠, 장관님께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혹 제기 2가 이렇게 됩니다. 정진섭 위원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채용된 문준용이라는 사람이 부친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니까 고용정보원장 권재철 원장이 문재인 비서실장입니다. 이렇게요. 그렇지요? 옛날에 같이 근무하셨지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합니다. 의혹 제기 3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준용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영구직도 아닌데 어떻게 영구직 초빙 공고에 클릭해 들어가서 이걸 응시했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구직 초빙 및 일반직 채용 공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PT 및 동영상 이런 거 단 한 줄도 안 넣어놨는데도 어떻게 문준용 군만 이 자리를 뽑는지를 알고 응모를 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자 우리 한노위에서는 그때 당시 한노위에서는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감사원 조사가 아니고 이때 조사 누가 했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했나요? 아니면 감사원 조사를 했나요? 2007년도는 고용노동부에서 그렇죠.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해서 의혹 제기 내용들에 대해서 종합 판단을 이렇게 냅니다. 종합 판단. 다음. 종합 판단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집 공고 내용 및 형식도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 직원 채용 과정에서 문제 제기의 소지가 있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 없이 채용되었으므로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다음에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 공고 형식 및 내용 등을 조직할 때는 학증이 발견되지 않음이라 했습니다. 학증이. 그 다음에 내부 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서 채용 공고 제목과 안내 그 맞춤으로써 불통적 다수를 상대로 한 투명성과 합리성이 결여하게 되어서 특혜 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현행 인사규정상 직원의 신규 채용 과정에서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점도 특혜 채용 의혹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이제 종합 판단을 합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의 감사원에서 감사 내린 종합 판단이죠. 장관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 걸 보이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습니다. 이렇게도 읽어줄 수가 있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때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감사가 좀 꼼꼼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저희가 고용정보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고용정보원장님, 마이크 받아보세요. 시간 타이밍 좀 중지시켜 주시고요. 예. 자, 고용정보원장님. 예. 우리 고용정보원의 임용, 상벌 등 인사에 관한 중요 문서에 대해서 보존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문서는 임용, 상벌에 대해서만. 임용 상벌에 대해서는 준연구 이렇게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 보존하도록 돼 있었죠. 예. 그러다가 2017년 이제 이게 문제되고 이러니까 여러분 좀 바꾸셨죠. 2017년 10월부터는 10년으로 바꾸셨죠. 예, 지난달에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임용 관련된 이런 문서에 대해서는 연구 보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만들려고 그랬잖아. 폐기했다고 했거든요. 예. 폐기에 대한 목록을 달라고 폐기에 대한 어떤 그런 흔적을 달라는 데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법,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관련 부처의 요건 해석을 의뢰해서 확인한 결과 본인 응시 서류는 예. 그냥 관리 예술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응시 서류를 달라야 되는 게 아니고 임용에 관한 서류를 가지고 응시 원서는 저희들이 연구 보존 내지는 10년 보관 대상이 아닌데 저희들이 나머지 응시와 관련된 본인이 제출한 고비 서류라든지 인사기록화들 이런 건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법에 따라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용에 대해서 일단 면접을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면접을 했을 때는 평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부분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거는 당시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어도 못 드린 것은 당시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국회 의결 절차라든지 이런 법적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못 드린 것이고 제가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대통령께서 채용에 대해서 엄청난 확고한 공정하게 채용하라는 그런 부분에서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서 깨끗이 들고 가셔야 이 부분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대통령이 부담을 들고 모두가 좀 의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깨끗이 들고 가기 위해서도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네, 한정희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네, 계속 정책 감사를 하다가 일단 우리 의원님들 잠깐 국감을 중지하시고 나갔다가 들어오신 다음에 입장이 좀 많이 격해지신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사안이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한약을 약재를 다려도 원탕 먹고 재탕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곰탕을 끓여도 재탕 정도까지 먹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사안은 2007년 했고요. 2012년 대선 내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선 과정에서도 또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우려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정치 쟁점화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되시면 그냥 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고발을 하셔서 지금 우리 당에서도 지난 대선 과정에 고소고발을 해서 뭐 조사를 받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그냥 고소고발을 하시고 더 이상 국회에서 정치 쟁점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의사진님 받겠습니다. 네, 강병원 의원님. 우리 존경하는 이미자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우리가 무슨 타임머신 타고 무슨 10년 전 혹은 뭐 지난 대선 과정 그리고 되돌아간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왜 갑자기 이거를 저렇게 들고 나오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정혜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준영 건을 의혹 제기한 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PPT에 띄우셨던 그 자료들 당시 환노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유한국당의 대표였던 홍준표 의원이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캐곡했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10년에는 고용노동부가 특별감사를 2번이나 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대부분 문제제기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12년도에도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고용노동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동일 사안에 대해서 중복감사를 실시할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 당사자에 대한 징계시효도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어제 여러분들께서 네. 국가보위권에서 돌아오셨을 때 민주주의 유인의 문제, 방송장악 문제 다 여러분들 소속의 자유한국당 소속의 대통령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께서 이 환노위 국감장에서 이 문제를 또 제기한 것은 오늘 오후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었던 강원랜드 전임 현직 사장에 대한 건을 물타기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네. 비리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소속의 권성동 네. 의원 네. 구하는 국감장이 대세가 되겠습니까? 네, 너무 마무리해 안타깝게 주십시오.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아문의원 일자리위원회를 했습니다. 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이셨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여기 영구직 초빙 공고라고 하나 뜹니다. 영구직 초빙 공고. 이게 이제 발단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데, 이 고용정보원에서 영구직 초빙 공고가 뜨면서, 영구직도 뽑고 일반직도 뽑게 되는데, 이게 이제 특혜 채용 시비가 이제 걸리면서 2007년 4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 보고 시 정진섭 위원에 의해서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의혹 제기 첫 번째가 한 명이 응모해서 한 명을 뽑으셨습니다. 그 뽑힌 직원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문준용을 말한다. 문준용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다 생략하고 정진섭 위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를 뽑아달라고 이력서를 공고 내용 및 형식도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 직원 채용 과정에서 문제 제기의 소지가 있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쟁 없이 채용되었으므로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다음에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 공고 형식 및 내용 등을 조직할 때는 학증이 발견되지 않음이라 했습니다. 학증이. 그다음에 내부 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서 채용 공고 제목과 안내 그 맞춤으로써 불통적 다수를 상대로 한 투명성과 합리성이 결여하게 되어서 특혜 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현행 인사규정상 직원의 신규 채용 과정에서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점도 특혜 채용 의혹이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 이렇게 이제 종합 판단을 합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의 감사원에서 감사 내린 종합 판단이죠. 장관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럴 걸 보이죠? 이때는 굉장히 잘 씁니다. 자세히 쓰고요. 뭐 고등학교 졸업했고, 육군 입대 전역, 어디에 상 받고, 어디에 상 받고, 어디에 상 받고, 어디에 상 받고, 어디에 상 받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이력서에 보게 되면, 문준용 군의 이력서에 보게 되면, 어느 대학을 들어갔다, 어느 과를 갔다는 말조차도 없고, 이게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세입니까? 라고 의혹 제기를 한번 합니다. 이력서 좀 보여주시게 되면은, 대학 들어간 것, 나온 것도, 내용도 없습니다. 보셨죠? 이렇게 알고 계시죠, 장관님께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혹 제기 2가 이렇게 됩니다. 정진수 위원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채용된 문준용이라는 사람이 부친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니까 고용정보원장 권재철 원장이 문재인 비서실장입니다. 이렇게요. 그렇지요? 옛날에 같이 근무하셨지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합니다. 의혹 제기 3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준용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영구직도 아닌데 어떻게 영구직 초빙 공고에 클릭해 들어가서 이걸 응시했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구직 초빙 및 일반직 채용 공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PT 및 동영상 이런 거 단 한 줄도 안 넣어놨는데도 어떻게 문준용 군만 이 자리를 뽑는지를 알고 응모를 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자 우리 한노위에서는 그때 당시 한노위에서는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감사원 조사가 아니고 이때 조사 누가 했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했나요? 아니면 감사원 조사를 했나요? 2007년도는 고용노동부에서 그렇죠.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해서 의혹 제기 내용들에 대해서 종합 판단을 이렇게 냅니다. 종합 판단. 다음. 종합 판단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집 한국고용정보원에 관련돼서 문제점을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채용 관련돼서. 일단 먼저 한국고용정보원의 연역을 보게 되면은 1979년도 노동청 소속으로 국립중앙직업안정소로서 개소를 하게 되고 2006년 3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고용정보 인프라 선도기관의 틀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추후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인프라 선도기관이 아니고 앞으로 보면은 비리 선도기관으로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 물레동에서 이체하고 있다가 2014년 11월 11일 날 충북 진천 혁신 도시로 이전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초대 고용정보원장이 권재철 원장입니다. 아시죠? 예.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노동비서관을 했고 대통령